네, 중3 천재바학, 대단원 2단원은 소단원 2. 우리 아까 본문 보고 왔으니까 학습 활동 마저 볼게요. 자, 내용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상의 개념과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개념과 과정, 우리 아까 본문에서 정리하고 넘어왔죠. 협상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랑 집단 둘 다 가능하고 이익이나 주장의 차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협상의 과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갈등의 원인 분석, 그래서 이 원인 분석할 때 해결 가능성인지 타진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서 상대의 처지와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잡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실제 협상을 할 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서희의 사례 한번 보고 넘어왔죠. 서희가 소손령과 협상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봅시다 라고 했어요. 거란군 소손령의 요구 봅시다. 전쟁을 선포하고 공문을 보내어 항복하라고 협박했죠. 너희가 고구려의 땅을 강제 점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니까 투항하고 땅 내놓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성종과 서희가 소순령이 보낸 공문을 보고 성종에게 화해할 조짐이 보인다고 그렇게 가능성을 본 거죠. 상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갈등의 원인을 잘 분석했기 때문에 화해할 조짐이 보인다고 말했고 직접 자원을 해서 병영으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성종이 화해를 제의를 했고 거란군 소순령은 계속 무시를 하면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고 그래도 서희의 대응은 그래서 왕과 신하가 토의를 했더니 일부 신하가 항복하자고 했고 신하가 고려 북쪽 땅의 일부를 떼어주자고 했고 그래서 투항론 할지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아니다 서희가 반박을 하면서 일부를 떼어주고 화해를 청하는 쪽에 찬성을 성종은 왕은 할지론에 찬성을 했는데 서희는 아닙니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송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면전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이제 협상을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직접 자원해서 그 전쟁터로 갔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 그러니까 서희가 바로 그렇게 전쟁터로 바로 나가서 협상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성종은 오히려 할지론에 막 휘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희가 아닙니다.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갔던 거죠. 그 단계를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목표 학습 넘어가 볼게요. 서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파악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거란이 침입한 이유를 먼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왜 침략을 했을까? 단지 그 성 두 개 얻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두 개의 성을 탈취하려는 데 불과했고 고구려의 옛 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고려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간파한 그런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화해를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화해의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3번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소순령이 왜 쳐들어왔는지 거란이 자기와 국교를 맺지 않고 송나라만 섬기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상대가 너희는 우리에게 땅을 떼어주고 우리하고 국교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조정을 한 조정안을 제시를 했죠. 여진을 쫓아내고 고려의 옛 땅을 되찾는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정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이 조정안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전쟁도 안 하고 강동 6주도 얻어내고 여진도 몰아내면서 그렇게 상호 이익이 잘 맞는 그런 협상을 했고요.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되찾은 후에 국교를 맺기로 했죠. 자, 서희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를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당시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이해했다. 거란과 송이 대립하고 있었고 인접국인 고려의 역할, 그러니까 거란과 송 사이에 끼인 고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거란의 입장을 파악했었죠. 거란이 고려가 송과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을,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거란의 요구에 우리가 국교를 맺자라는 것에 나타난 특징을 파악해서 바로 공격하지 않고 협박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었죠. 이건 서희의 뛰어난 통찰력으로 볼 수 있겠고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서희의 협상을 바탕으로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 1번. 만일 서희가 거란과 협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에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고려가 거란에 항복했을 경우 그냥 그대로 땅을 내어주어야 했겠죠. 북쪽의 땅을, 그 고구려의 땅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주장했던 그 땅을 내놔야 했을 거고요. 고려가 거란에 항복하지 않았을 경우 전쟁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했겠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겠죠. 자, 2번. 그 협상을 통해 고려와 거란은 각각 어떤 이익을 얻었나요? 라고 했어요. 고려의 이익은 거란과의 전쟁을 일단 피했고 강동 육주라는 영토의 확장까지도 얻었죠. 여진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란의 이익은 고려와의 전쟁을 피했고 고려와 국교를 맺게 되는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다음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의 협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얻어낸 교훈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는 파트예요. 가을 축제를 앞두고 축제 준비를 위해 춤 동아리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 연극 동아리가 이미 쓰고 있는 교실을 같이 쓰라고 하셨다. 두 동아리 대표는 협상을 통해 교실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했어요. 춤 동아리랑 연극 동아리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위의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고 가정하고 모둠을 만들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정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춤 동아리, 연극 동아리 각각 정하고 나서 여기 알아두기 보고 갈게요.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고려할 점.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이 성공적인 협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으로는 의견 요약하기, 의견에 의의 언급하기.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 드러내기. 그렇죠, 저희도 이해해요. 그리고 얼굴 표정, 시선, 몸짓 등 비언어적 활용 표현하기 등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모둠 동아리의 협상 준비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까 모둠 춤 동아리, 연극 동아리 짠 대로 협상 준비 계획서 작성해 봅시다. 자, 우리 동아리의 협상 목표, 춤 동아리의 협상 준비 계획서인가 봐요. 연극 동아리가 쓰고 있는 교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목표래요. 연습할 공간이 부족하여 연극 동아리와 교실을 함께 써야 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죠. 자, 갈등의 원인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문제 해결 가능성 봐야 한다고 했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사용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같은 시간에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서 실제 협상안을 제시해야겠죠. 연극 동아리가 이미 교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함께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연극 동아리의 처지를 배려하면서 연습할 곳이 없어 축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우리 동아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동아리의 협상안 볼게요. 1번 동아리별로 요일을 정해서 사용하기 있네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자. 혹은 시간대를 달리해서 사용하기,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다던가 하자. 그리고 협상안의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죠. 교실을 매일 하루 종일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다른 동아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요일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죠. 협상을 감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려면 협상의 목표, 이유, 관심사 등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계획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그래서 예상되는 상대의 반박 한번 다음 단계에서 볼게요.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축제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고, 요일과 시간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연습하기 힘든 시간과 요일이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는 거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춤을 출 때 음악을 틀어야 하므로 연극 동아리 연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시간을 달리한 것이다. 공간을 동시에 사용해도 괜찮다면 서로 한 공간을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음악 없이 연습을 한다던가,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자. 정 너희가 시간이 안 되면 같이 하되 우리가 음악 없이 할게 라는 거죠. 연극 동아리가 가능한 연습 요일과 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맞추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아까 협상 계획서 쓴 대로 협상하고 계획 정리해 볼게요. 결과 정리해 볼게요. 자, 합의안 서로 요일을 달리하여 사용하기로 했대요. 춤 동아리는 월요일, 목요일, 연극 동아리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대요. 금요일은 함께 사용하기로 했대요. 절충을 했네요. 토요일은 학교에 오지 않을 때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극 동아리에서 우리를 배려해 주어서 연극 중간 쉬는 시간에 춤 공연을 해주기로 했대요. 아, 춤 공연도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줬군요. 이렇게 합의를 했고 느낀 점 볼게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도 있었는데 상대의 주장에 대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쵸?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개싸움이 돼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존중하고 우리의 입장 또한 그에 걸맞게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거고요. 자,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봅시다. 이 평가 항목이 다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면 협상을 평가할 때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네 문제니까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한 보기 고르게 나올 수 있겠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확인하였다. 뭐 확인했고요.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였다. 자,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익 있는 협상을 하였다.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거는 다 협상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요소고요. 바람직한 협상을 위한 요소들이에요. 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휘어법 파습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아래 각 문장에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회견, 교섭, 담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는 기자 뭐뭐를 통해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이겠죠? 기자회견은 너무나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나 의견이나 견해따를 밝힘 또는 그런 모임. 그래서 아까 서희도 언제 어떻게 회견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죠.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봤었죠. 자, 2번 양국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번 문제의 최종 빙빙을 낼 것이다. 단판을 내겠죠.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쌍방이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단판을 짓다라는 건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니까 단판을 내다, 단판을 짓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노사가 여러 차례 땡땡을 벌여 문제를 해결했다. 교섭을 벌였겠죠. 서로 접촉을 한 거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이렇게 해서 노사는 보통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뉘앙스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발음해 봅시다. 거라는 중국 북부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넓히고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비읍이 이 뒤에 있는 의문인 히읗과 합쳐져서 피읍이라는 거친 소리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이 뒤에 것을 넘겨서 발음을 하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자음 받침이 두 개 나올 때는. 자, 거라는 고려를 제압해야 고려가 송나라와 힘을 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여기도 똑같죠. 뒤에 히읗이 있는 거는 앞에 있었던 의문을 끌어와서 공격하지 이렇게 공격하지 기억이라는 거센 소리 대기가 지금 일어났고요. 못할
못은 발음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뭐 시읒이나 디귿이나 티귿이나 이런 것들 다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디귿이 못, 할, 의 이 히읗과 합쳐져서 뭐, 탈, 이 돼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못할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거센 소리 대기가 한 번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대비 꼼꼼 정리하고 우리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험 대비 꼼꼼 정리 핵심 꼭꼭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소단원 본문 정리부터 볼게요. 갈래 설명문이었죠. 알기 쉽게 설명하는 협상의 그런 의의나 개념 이런 것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체계적이고 해설적으로 무엇에 대해 설명했어요? 협상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협상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래서 협상에 대한 이해, 개념과 목적, 과정, 중요성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나열하면서 예시 들어서 보여줬고요. 협상의 실제 사례, 서희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도왔고 어디 열전에 기록된 서희의 이야기? 고려사 열전에 기록된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고려사 열전입니다. 고려사 열전. 그리고 글의 구성 볼게요. 처음에 협상의 필요성과 개념 짚고 넘어갔고요. 중간에서 협상의 목적과 의의, 그 갈등할 때 합리적이고 서로에게 다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거였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 봤고요. 세 단계로. 그리고 협상의 땡땡땡 거란과의 전쟁을 피하고 강동 육주를 획득한 서희의 협상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협상에 무엇을 제시했어요? 중요성을 제시했어요. 중요성. 협상이 어떻게까지 잘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시했고요. 서희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까지 정리하면서 처음, 중간, 끝 구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협상에 임할 때의 태도 이것도 우리 본문에서 봤죠.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다. 배려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임하지 말고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협상의 개념 한 번 더 나와 있죠. 협상은 서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식이야. 빈칸 뻥뻥 뚫어놓을 수도 있으니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대비 포인트 5개 짚고 넘어갈게요. 포인트 1번 협상의 과정과 중요성. 과정 3가지 있었죠. 자, 땡땡의 원인 분석, 문제 해결의 가능성 파악, 갈등의 원인 분석이죠. 이 갈등이 왜 일어났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가능성 파악하고 그 뒤에 뭐였어요?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 파악하는 거였죠. 문제 확인해서.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 하나한테만 이익이 되는 걸 강요하지 말고 서로한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란의 요구와 고려 조정의 의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란의 요구는 고려와 국왕의 신하들은 항복하라. 우리가 지금 고구려의 땅을 되찾으러 왔는데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항복해 라고 했죠. 그랬더니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자. 아니다. 북쪽 땅 일부를 떼어주고 화의를 하자. 라는 할지론, 뭐 첫 번째 건 투항론이고 할지론 이렇게 둘로 나뉘었었죠. 근데 서희는 아니다. 화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성종은 할지론에 더 뭔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서희는 아니다. 제가 화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으로 화의 혹은 협상이라고 하겠죠. 화의 또는 협상. 화의가 약간 협상의 옛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소손영과 서희의 협상 태도를 볼게요. 협상 전에 뜰에서 절을 하라고 요구했죠.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서희는 임금이 하는 신하에게 절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죠. 우리는 동등한 신하야.
내가 너한테 절을 할 수는 없어. 그치만 계속 절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숙소에서 나오지도 않았죠. 고려를 업신 여기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서희는 모모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너도 나도 똑같이 신하다. 대국의 기인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려는 당당하고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협상안을 체결하고 왔죠. 자, 소손영과 서희의 협상 구체적으로 볼게요. 의견. 소손영은 이제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거란 땅인 고구려의 옛 땅을 거란 땅인 고구려의 옛 땅을 신라의 후계자인 고려가 침범하였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신라를 본받은 사람들 아니냐.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장했고,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를 섬기니 왜 우리와는 국교를 맺지 않아? 라고 주장을 했죠. 그랬더니 서희는 반박을 했어요. 고구려는 고구려의 후계자이지. 그래서 우리 이름도 이렇게 지었잖아. 오늘 영토에 대해 말하면 거란의 동경이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게 우리 영토인 거야 라고 주장했고, 고려가 거란과 국교가 단절된 것은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여진족들 때문이야. 여진족들 몰아내고 우리 국교 맺자 라고 했죠. 그래서 요구는 땅을 떼어 바치고 뭘 맺으면 국교를 맺자라고 했는데, 서희가 이렇게 조곤조곤 반박을 하면서 아니다. 그러면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땅을 회복하여 길이 통하게 되면 그 국교를 맺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죠. 전쟁을 멈추고 여진 소탕하고 옛 땅을 회복한 후에 국교를 맺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각각 어떤 이익을 취했어요? 일단 서로 고려와 혹은 거란과 전쟁하지 않아도 됐죠. 그리고 고려와 국교를 맺게 됨, 그리고 고려 측에서는 강동 6주까지 수복을 해서 영토도 더 늘려왔고요. 자, 서희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볼게요. 거란이 침입한 이유를 분석했죠. 이 부분에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 본 거고, 갈등의 원인이 굉장히 잘 분석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성을 탈취하려는 데 불과하고 고구려의 옛 땅을 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고려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판단했다. 가능하다고, 화의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한 부분에서는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긴 하는데, 서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우리랑은 국교 안 맺고 왜 바다 건너 있는 송하고만 국교를 맺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제안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죠. 그 거란이 제시한 그 우리와 국교를 맺자라는 것에 오케이, 그러면 여진 소탕하고 국교 맺읍시다라고 합의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까지 도출해내서 전쟁 안 하고 피 안 흘리고 강동 6주까지 얻어온 그런 굉장한 사람이죠.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되찾은 국교를 맺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우리 시험 대비 예상 문제는 숙제로 다 풀어 오시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여기 문제 해결 과정이랑 뭐 협상의 개념 정의 같은 것들, 그리고 협상을 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 그리고 협상의 목적, 뭐 의의 중요성 이런 것들 우리 지금 이 설명문에서 봤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중요한 것들은 외워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본문 할 때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